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2030 직장인들의 재테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와 노후 자금 마련 등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재테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재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 등 저축형 상품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른 그 재테크 대안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키움S 플래너 최준영 팀장, 서정화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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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최준영 팀장님, 최근 2030 젊은 직장인들이 재테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제가 20대, 30대 직장인들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것을 운용한다는 점인데요. 월급 통장이 생활비 통장으로 쓰이고 저축 통장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한 달 월급을 받아서 얼마간 쓰고 남는 돈을 그대로 두고 또 받아서 쓰고 다시 놔두고 하다 보면은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남으면은 저부터도 왜 이리 돈 쓸 곳이 많은지,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처음 직장 생활하는 몇 년간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플랜대로 저축한 사람과 몇 년을 늦게 시작한 사람은 점점 저축 금액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더라도 소득이 생긴 그 순간부터 전문가와 함께 재무 설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통장을 나누고 플랜대로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서정화 팀장님, 이 2030 직장인들에게 재무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최준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통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과소비가 때때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동안 취업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었을 때는 조그만 금액을 벌다 보니 쓰고 싶은 게 많아도 쓰지 못했었던 것을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제 많이 쓰다 보면 과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습관들이 악습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때로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빚도 얻게 되고, 그러면 부채가 계속 쌓여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못 모인 채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하기 이전에 재무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다루고 그다음에 튼튼한 땅 위에 재무 설계를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를 통해서 그 돈을 모아서 지출 관리자 빚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다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혼들은 약 60% 정도, 기혼은 40에서 50% 정도를 저축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예금이나 적금으로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예적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팀장님, 이 저축에만 올인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지 않나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보의 부족 혹은 안정적인 것을 원하셔서 예적금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안정적인 것이 결국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적금 상품을 예로 들자면 요즘 은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7%에서 10%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채 3%도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세금을 떼버리면 3%의 절반, 약 1.5% 정도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1.5%도 어떠냐? 1,000만 원이면 15만 원인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3%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마이너스 1.5%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의 가치가 1.5% 하락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렇듯 장기적으로 손해를 가져오는 예적금 상품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재무 설계를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정화 팀장님, 저 같은 직장인들이 이제 재테크 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를 고려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그 재무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재테크 정보가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방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재테크 안목으로 이어지셔서 계속적으로 경제 뉴스라든지 많은 부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젊기 때문에 투자성에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백이 자기 나이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은 투자성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셔도 그런 것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단리보다는 복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시간과 돈과 이자율 중에서 돈이 많지 않고 이자율이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수익성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요, 재테크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5세 여성분으로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5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72,4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아내분 보험이신가 보네요. 잘 들은 건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내분 보험 고민 상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아는 지인이 이제 와이프도 보험 하나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권유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혹시 뭐 보험에 뭐 특약이나 이런 거 많이 설정이 돼 있나요? 내용은 뭐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갱신형 상품은 없으시고요? 여기에 5년납 최대 70세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갱신형인 것 같아요. 아, 갱신형 상품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 그러니까 좋은 보험인지 좀 궁금하신 거죠? 잘 가입하신 건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우리 시청자님 아내분 이 보험 잘 가입한 거 맞나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가입하신 기간이나 가입한 상품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어떤 점이 우려돼서 궁금하셔서 문의를 하셨나요? 제 와이프가 올해 35살인데 사실은 조금 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 혹시 또 병 걸리면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게 참 가입이 잘 됐나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아내분이 혹시 아프셨던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이 아프셨던 적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아팠던 건 아니고 제 와이프가 이제 좀 많이 아팠었어요. 아, 많이 아프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종신보험인데 혹시 주 계약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에 4천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CI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선지급 기능이 혹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50% 선지급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50%라고 선지급 되어 있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큰 병으로 아프셨다고 하는데 혹시 아내분께서 어디 특별히 아프셨던 곳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일단 보장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내분이 지금 어떤 질병인지는 조금 자세하게 이제 알아봐야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걸 한번 살펴볼게요. 암이나 뭐 이대 질병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암 부분 먼저 한번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큰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 2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암 부분은 2천만 원 적혀 있으시고 혹시 이대 질병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뇌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뇌와 관련된 또는 심장과 관련된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여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증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적혀 있어요. 3천만 원 적혀 있으시고요. 네.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배우자분께서 아프셨던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질병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정확히 이제 제가 확인이 이제 방송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확인을 하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아프셨던 질병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떤 보험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아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보험을 해약을 하거나 해지를 했을 때는 그 보험을 다시 추가로 가입을 했을 때는 그 질병 때문에 가입된 부분들 또는 그런 특약들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오는 심사에서 다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해지를 하시는 건 권유드리진 않아요. 거꾸로 이제 아프셨던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프실 수가 있어서 거꾸로 이제 그 남편분께서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분이 혹시나 또 아프시거나 남편분이 아프실 경우를 대비해서 뭐 사망보장이라든지 또는 그 외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돈을 그 지급해줄 수 있는 혹여나 아내분이 또 아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사망보장이라든지 후유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남편분께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내분을 위해서 보험은 추가적으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보험 대신에 저축이라든지 병원비 목적으로 저축을 따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일단 아프셨던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서 제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부는 방송 끝나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시청자님, 그 아내분께서 아프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시게 되면 추후에 가입이 어려우실 수 있으시거든요. 일단은 이 보험 유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세한 뭐 병력이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8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웰빙 건강보험과 LIG 손해보험의 뉴라이프 건강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웰빙 건강보험은 2011년 10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48,36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라이프 건강보험은 2009년 7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인데요. 매달 15만 6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가입한 상품이 전반적으로 점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아, 네. 납부가 끝난 것도 있고요. 네네. 운전자 보험하고 네네. 암보험하고 은행에서 가입한 것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갖고 있는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준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네. 어머님 보험 되게 여러 개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맞아요. 리모델링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시청자님 지금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신데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되셨나요? 주변 분들한테서 이것저것 권유를 받아서 했어요. 지금 그 교보생명 건강보험과 LIG 뉴 라이프 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그쵸? 예, 예. 다른 보험들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운전자 보험하고 네. 암보험하고. 암보험하고. 예, 은행에서 가입한 것도 있고요. 네. 예, 좀 그렇게 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문의 주신 것만 약 20만 원 정도 납부 중이신데 총 얼마를 납부하고 계세요?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하나둘씩 아는 사람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있고 네. 또 암도 걱정도 되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럼 제가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증권 갖고 계시죠? 네, 네. 현재 보험료 3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시고요. 예, 예. 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 LIG 보험은 실비 보험이고요. 예. 그렇죠? 금액이 비싸네요. 여기 진단금은 얼마나 있나요? 암은 한 2천 정도 되고요. 네. 예, 뇌졸중도 한 2천 정도 되고, 네. 심근경색도 한 2천 정도 돼요. 근데 다른 특약들도 그 증권상에 많으신가 봐요. 어떤 게 있죠? 입원 일당이 한 3만 원 하고, 질병수술, 암수술, 그것도 다른 보험에도 입원 시 얼마 준다는 게 있는데, 네네. 설계사가 입원비가 많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수술 받으면 뭐 얼마가 나오니까 좋다 뭐 이런 말도 네.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예. 다른 특약들은 둘째 치고 3대 질병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네. 3대 질병이라고 하면은 암, 뇌졸중, 뭐 심근경색 이런 거요. 총 이제 갖고 계신 다른 보험들 합해서 얼마나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LIG 보험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네. 교보생명에 1,000만 원, 네. 예, 암보험에 3천만 원이고요. 암보험에요. 예, 예. 교보생명은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진단비가 있어요. 네. 또 나머지는 다치거나 수술받거나 입원하거나 그런 거라고. 그러세요. 그럼 암보험 한번 여쭤볼게요. 암보험은 얼마나 납입 금액이 내고 계세요? 45,000원 정도. 45,000원이요. 네. 이거, 네. 가입한 지 좀 되셨나요? 예, 예. 만기된 암보험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꽤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암 말고 그 암보험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있나요? 네, 한 1,000만 원씩 있어요. 1,000만 원씩이요? 이 암보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암보험에 45,000원, 실비에 15만원, 그리고 교보생명 2개에 한 13만원 정도, 운전자 보험에 한 2만원 정도 맞나요? 네. 그러면은, 암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전부 해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손 의료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한 3천만 원 정도씩 넣고 운전자 보험을 합쳐서 하나만 새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은 그 정도만 해도 진단비가 각각 5천만 원 정도로 충분하실 것 같고 보험료도 실비보험 10만 원에 그 운전자 보험까지 다 합쳐서요. 암보험 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되니까 20만 원 정도 납입 금액이 줄어드실 것 같네요. 자, 지금 보험료를 매달 35만 원씩 내셨잖아요. 그쵸? 네. 평소에 병원에 자주 입원하거나 수술 받으시나요? 아니죠? 아니요. 네네. 많은 분들이 보통 설계사들이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해서 입원 일당도 많이 가져가고 수술 특약들도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 그게 해당되기도 힘들고 해당된들 몇십만 원 받는다고 사실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충분히 내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말이죠. 보험의 원래 목적은 내 스스로의 돈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사망이나 뭐 암, 뇌, 심장 질병 수술 시 뭐 후유장애도 생기고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를 위한 것이 보험의 원래 목적입니다. 네. 사실 나머지 입원이나 수술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쉬운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어머님 마트 가서 장 많이 보시죠? 네.
네. 처음에 내가 목표한 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하나씩 마트에 주워 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담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계산할 때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곤 하죠.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해서 하나 둘 담다 보면은 이제 어머님처럼 35만 원씩 내시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5만 원 정도면 되는데 말이죠. 뭐 장 보는 거는 다음에 갈 때 조금만 내가 덜 사면 되지만 보험은 지금 어머님이 매달 35만 원씩 쓸데없이 구매하고 계셨던 거예요. 암보험 제외한 나머지를 해지하시고 차라리 남는 20만 원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적금을 하나 드셔도 되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 상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매달 35만 원 보험료 많이 부담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보험료에 지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암보험만 유지해 주시고 이제 실비에 2대 질병 진단비 정도를 추가해 주셔서 기본적인 보장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도 20만 원가량 저렴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3세 여성분으로 한화생명의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올해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21만 9,145원입니다. 시청자분 나이에 적합한 보험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꽤 젊으신 편이신데 비교적 일찍 보험을 준비하셨네요. 네, 이제 사회에서 일하고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CI보험에 가입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첫 번째는 적금이 목적이었고요. 아, 네, 적금이 목적이셨어요? 필요하니까, 네. 적금을 목적으로 지금 CI보험에 가입하신 거세요?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적절하게 가입한 게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적금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CI보험에 가입하셨거든요.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저축 목적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시청자님 그 저축 목적으로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로가 따로 있나요? 네,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저축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상품을 이제 추천해 주신 건가요? 네. 이제 보장성인 이제 사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연금으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저축이 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떼서 저축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가입 시기도 지금 지난달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해지를 하시고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저축 목적으로 따로 뭐 복리라든지 비과세 형태로 따로 저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다 생각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뭐 비갱신 또는 질병 보장 필요한 것들 또는 가족력에 따라서 그거를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거꾸로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또는 변액 유니버셜 같은 조금은 수익성이 있는 상품으로 저축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큰 금액에다가 목적 또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종신보험으로 판매를 한,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를 한 설계사분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래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자세한 부분이나 이런 상품들 자체를 이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 또는 목적에 적합한 또는 목표에 원하는 금액에 또는 기간을 그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면 감사하죠. 네, 시청자님.
네. 20만 원 정도면 보험료 부담이 크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이 이제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이제 보장성 보험이시거든요. 네. 적립금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사업비에 많은 돈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축형 기능은 많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해지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네,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4세 여성분으로 LIG 손보의 연금 저축 손해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가입하셨고 60세부터 계시되는데요. 매달 3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보험 유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저축 손해보험 몇 년 납입 기간이세요? 이거 10년이에요. 아, 10년 납이세요? 네. 지금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득이 없으신 상태이신가요? 그쵸, 제 소득은 없고 네네. 신랑만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 지금 외벌이신 상태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보험 지금 소득이 없으신 상태면은 소득공제 혜택도 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의하신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준영 팀장이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자세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되셨나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 세미나 같이 해갖고 이제 모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저도 하나 가입을 하고 제 신랑도 이제 하나 했는데, 네. 네, 지금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 소득공제를 위해서 가입하신 건 맞죠? 네, 맞아요. 연말정산 이거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했는데, 네. 제가 소득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공제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갖고 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해지를 하고 딴 거를 들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다시 직장 생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고는 싶은데, 네. 이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애기들 가져야 되고 이래갖고 아마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외벌이가 되시면은 소득적인 측면도 아마 문제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는 부담이 안 되시나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어갖고, 네. 노후 준비는 한 이 정도 금액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신랑 소득이 있으니까. 네. 네, 이 정도는 부담은 안 돼요, 사실. 지금 남편분도 같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거고요. 소득공제 혜택 받으시고요. 네, 맞아요. 네. 증권에 지금 납입 기간이 아까 10년 납이라고 하셨나요? 네, 10년이에요. 지금 30만 원씩 10년 납을 하시면 총 한 3,6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몇 달 정도 납입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지금 1년 반이면은 5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죠? 네, 아마 계산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해지하시고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시청자님 본인도 해지해야 되는 거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지금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알아보긴 했거든요, 제가. 네. 잘 몰라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겁니다. 겁먹지 말고 해지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이제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네. 세제 비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5.4% 이자 속세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비과세가 아니에요. 이걸 그럼 내가 세금이 아까우니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만기 시에 연금 수령을 하겠다 하시면 또 나중에 60세가 되셔서 이제 연금 수령을 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그때는 5.5%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구간별로 5.5%, 4.5% 이렇게 3.5% 점점 낮아지는데요. 문제는 매달 연금 수령시마다 가져간다는 점이에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지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해지환급률이 약 60% 정도는 되돌아 나옵니다. 그러면 약 2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유지를 하실 경우 나중에 60세에서 연금을 매달 40만 원씩 20년간 수령한다고 할 때 한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떼이게 되네요, 총. 네. 이 차이는 시청자님의 연금저축 상품이 이율이나 수익률이 좋아져서 납입한 것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수령할수록 세금도 점점 더 많이 떼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요새 이제 연말정산하면은 뭐 환급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뺏어간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연금저축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진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짠 후에 가입을 고려하시는 편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상품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납부 여력도 되고 노후 준비에도 지금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니까요. 해지 후 연금보험이나 연금 상품 같은 비과세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보험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연금이니 뭐 변액이니 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어떤 게 좋은 건지 혹시 추천 뭐 이런 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추천은 단지 어떤 상품이 좋다 혹은 이 상품이 나쁘다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 시청자님의 성향과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정말 안정적인 걸 추구하신다. 나는 내가 낸 돈만큼은 무조건 돌려받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공시율로 적립되는 연금 보험 상품이 유리하고요.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감수하면서도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득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재테크에 힘쓸 것이다. 라고 펀드 관리에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변액 상품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액 상품에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담당하시는 그 설계사,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분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이나 그런 상담을 진행해 줄 수 있느냐,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그 변액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그 관리에 관한 그런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 것인가를 먼저 이렇게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분 제가 추천을 받아야겠네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많이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 보험 유지하시는 의미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네, 좀 아쉬우시더라도 해지도 고려해 보시고요.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에 성공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자는요. 33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3세 남성분은 총 4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알리안츠 생명의 우리가족 안심 CI 종신보험은 2014년에 가입하셨고 납입기간 20년에 매달 124,57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프라임 건강보험도 2014년에 가입하셨고 80세 보장에 10년 납으로 월 보험료는 34,370원이었네요. 동부화재의 100세 청춘보험은 2013년에 가입하셨고 100세 보장에 20년 납으로 매달 75,05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이죠. 삼성화재의 운전자 보험 안심동행은 2013년에 가입하셨고 80세 보장에 납입기간은 10년이고요. 월 보험료는 19,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25만 3,990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이 사례자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입한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알리안츠 생명, 그다음에 동부화재, 그리고 삼성화재 이렇게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한 곳 한 곳 다니시다 보니까 권유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보험에 주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손에 왔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인의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먼저 가지고 계신 그 보험 자체가 알리안츠 생명에서 보험을 2개를 가지고 계시고 동부화재랑 삼성화재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것들의 전체적으로 일단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점검한 다음에 그리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알리안츠 종신보험과 알리안츠 건강보험을 살펴보니 일반 사망 3천만 원, 재해 사망 9천만 원, 암 진단금 3천만 원, 그다음에 암 진단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게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동부화재 청춘보험을 보니 암 진단금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뇌출혈 부분에서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컨설팅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가지고 계신 그 보험들 자체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컨설팅 후에는 M사 질병보험 부분하고 그런 M사 질병보험 암 진단금 5천만 원과 부족한 뇌출혈 부분이 아닌 뇌졸중 부분을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일반 사망은 기존 컨설팅 전 3천만 원에서 컨설팅 후에도 3천만 원, 재해 사망은 알리안츠 종신보험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9천만 원, 컨설팅 후에도 9천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암 진단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동부 청춘보험을 해지를 하고 가지고 계신 알리안츠 종신보험 3천만 원과 알리안츠 건강보험 1,000만 원, 그 다음에 M사 질병보험 5천만 원을 합쳐서 약 9천만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뇌졸중 부분은 뇌출혈만 있었고 뇌경색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뇌졸중 부분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부분은 역시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부분은 알리안츠 종신이라든지 알리안츠 건강보험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셔서 M사 질병보험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컨설팅 후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금액을 늘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이라고 가지고 계셨던 동부 청춘보험이 실비보험이 아닌 그냥 건강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변경해서 H사 손해보험으로 추가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총 납입보험료 25만 3,990원에서 22만 2,446원으로 낮출 수 있었고 실비보험까지 가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에서 지금 청춘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롭게 2가지 보험을 추가하셨는데요. 팀장님,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보험이 생명사와 손해보험사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분명히 가져가야 될 부분,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 없는 부분, 이렇게 있는 것들을 구별을 지어야 되는데 먼저 가지고 계신 보험을 쭉 펼쳐보고 보장성 보험과 그 다음에 꼭 가지고 가야 될 집안 내력이라든지 보장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합니다. 보시면은 알리안츠 종신보험이나 알리안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로 합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나눔으로써 특약 자체를 또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거꾸로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자체가 사실은 실비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던 그 동부화재 청춘보험이 사실은 그냥 건강보험으로 암 진단금이라든지 그냥 보장 부분만 되었고 실제로 실비보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삼성화재에 운전자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사실은 정작 필요했던 건 실비보험과 질병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웃분들이 가입을 하다 보니 원하던 것을 가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설계사분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이끌려와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입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동부화재 청춘보험을 해지를 하고 원하시는 실손보험과 추가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였고 그랬더니 보장 부분은 훨씬 대폭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보험 자체는 아는 분에게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긴 하나 그 아는 분께 가입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재무 설계가 이루어져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던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 꼭 필요한 실비와 건강보험을 추가하셔서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간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600님이십니다. 뇌경색 관련 보험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괜찮은 상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죠. 일단 뇌경색 관련해서 보험 상품을 새로 무언가 하나 더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네요. 제가 지금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보험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실손이죠. 실손과 이제 암과 각종 진단비. 제가 전에 말했듯이 나머지 수술이나 입원비는 차후에 여유가 많이 되실 때 생각하셔도 되고요. 진단비와 실손 등 기본적인 거를 갖추신 다음에는 뇌경색 관련 질병을 보장받으시는 거는 어차피 뇌졸중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질병이지만 그래도 그런 뇌졸중이나 뇌경색 급성심경색 이런 질병에 대해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요. 저는 한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후유장애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병명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졸중 급성심경색 이때가 사실은 실례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은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할 때 보통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많이 되시거든요. 아니면은 정신을 잃으셔서 이제 뇌세포가 이제 호흡을 못하게 되셔서 나중에 이제 다시 깨어나셨을 때 후유장애가 정말 심하게 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제대로 이제 말도 좀 어눌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걷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아마 그런 뇌 관련 질병이나 심장 관련 질병에 한번 이렇게 겪으셔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무조건 내가 한 가지 쪽으로 보장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후유장애를 통해서 내가 그런 두 가지 질병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생명사에도 있고요. 손해보험사에도 그 후유장애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때도 말이죠. 보통 0%에서 100% 후유장애가 있고요. 50% 이상 후유장애가 있고 80% 이상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상해 후유장애이거나 아니면 질병 후유장애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0%부터 100%짜리 특약은 굉장히 비싸요. 이거를 좀 넣게 되면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게 되거든요. 그만큼 보험료가 뛴다는 거는 그만큼 탈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그런 거를 0%도 100%를 가져가시기보다는 50% 이상이나 80%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사실 정말 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는 거면은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누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입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가 이제 50%나 80%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최악의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보험을 꾸려가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진단비나 실손 등 이렇게 기본적인 보험이 구성되어 있으시다면요. 뇌경색 관련 보험만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후유장애 관련 보험을 추가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라서 자세한 상담은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장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286님이십니다.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 가입했는데 괜찮은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이 보험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에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신협, 농수협이나 우체국, 조합 보시면은 가입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보험이라는 명칭보다는 공제라는 명칭이 이상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마을금고보험, 공제보험도 역시나 공제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이 정확한 명칭을 유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유사보험이지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금융감독원에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우체국 같은 경우,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기관 소속에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새마을금고 금융감독원에서 감시를 하지 못하게끔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지 사실 보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공제라는 것인데 일단은 뭐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 그 주의보 글을 한번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그 감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청구를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 보험금 지급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감원이나 민원을 넣을 수가 없고 정부 기관 쪽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부 기관과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자체가 정부 기관도 명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쪽으로 소송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정부기관과 소송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나오지만 사실은 큰 것들, 정작 받아야 될 큰 금액들은 나오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감독기관이 없는 이러한 유사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사실 보험금 지급에는 사실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금감원 산하에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고 차라리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뭐 조합원 저축이라든지 저축 자체의 목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시고 보험 자체는 유사보험이 아닌 공제가 아닌 보험회사에 맡기셔서 전문화된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보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요, 이제 유사보험 상품으로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조금 제재를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